자, 이제부터 수동 광고의 세팅법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광고는 세 가지를 건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관 검색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타겟팅, 매출 최적화 AI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 내가 꼭 1위를 먹어야 되겠다. 이 키워드는 내가 가져가. 안녕하세요, 드라이브입니다. 네, 오늘은 수동 광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광고는 쿠팡에서 13%의 셀러들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동 광고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셀러로서는 적은 인원이 사용하고 대부분 매출 최적화, 매체 자동 광고를 사용하고 있죠. 오늘은 수동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수동 광고를 어떨 때 사용하는지 세 가지 케이스와 수동 광고를 건드실 때 세 가지를 세팅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회사 광고를 6년 동안 운영하면서 저만이 알고 있는 광고 노하우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광고 너무 어려워하시는데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쿠팡에서 광고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매출 최적화를 운영하라고 합니다. 매출 최적화를 운영하는 이유는 뭘까요? 셀러들이 운영하기가 가장 편한 겁니다. 50%의 목표 광고 수익률에다가 하루 예산을 3만 원에 설정해서 광고를 운영하다 보면 또 입찰가를 조정하면서 광고를 운영해주고 매출이 나오니까 너무 편리해서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시죠. 근데 쿠팡 광고비 많이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실 겁니다. 그런 방법 말고 오늘은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광고를 운영하면서 AI는 위탁 판매할 때만 사용하고 평상시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AI를 운영하는 방법은 별도의 영상이 많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회 풀어보고요. 추세적화를 기본적으로 자동 광고를 시작하셨다 보면 광고를 운영하시다 보면 광고 로아스 효율이 안 좋으실 거예요. 이때는 광고 보고서를 보시고 수동 광고를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부터 수동 광고 설정하는 법이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세팅법도 알려드릴 건데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고요. 하지만 상품에 따라서 운영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 내 상품을 가지고 직접 테스트 해보면서 나한테 이 광고를 이렇게 운영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효율이 바뀌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가시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5천만 원 이상의 광고비를 소진하고 있는데요. 1년을 따지면 6억 정도 광고비를 쓰고 있네요. 쓰면서 중요한 거는 내가 동일하게 쓰는 것보다는 방법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나한테 경험치가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상품에 따라 달라요. 매출이 계속 오르면 좋은데 이제 매출이 오른 만큼 광고비를 더 소진하게 되는 요즘과 같은 형태의 광고 로아스로는 초보 셀러분들이나 쉽게 셀러분들이 광고비를 감당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하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쿠팡 광고의 기본에 대해서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광고에는 AI 광고, 매출 최적화, 그 다음에 수동 광고가 있잖아요. 모든 광고의 기본은 다 로직은 동일합니다. 수동 광고는 키워드를 내가 별도로 넣고 비검색을 조정한다라는 것 외에는 AI 광고와 매출 최적화는 둘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내용은 뭐냐면 로직은 이제 AI 광고는 모노프로서 모든 광고를 힘으로써 쉽게 광고를 운영하고 매출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요. 매출 최적화도 AI하고 로직은 동일합니다. AI는 모든 상품을 다 운영하지만 매출 최적화는 내가 선택한 상품을 운영하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수동 광고는 다릅니다. 광고의 강중약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기수 강의는 안 하고 1대1 컨설팅만 진행하다 보니까 앞으로 비법 많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를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주세요. 자, 수동 광고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걸까요? 수동 광고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첫 번째, 특정 키워드는 내가 꼭 먹겠다. 내가 그 키워드는 1등으로 할 거야 라고 할 때 수동 광고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쇼파 패드를 볼게요. 쇼파 패드 키워드 입찰가는 1,880원이고 겨울 쇼파 패드의 입찰가는 870원이네요. 약 1,000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 1,000원도 우리가 광고를 많이 돌렸을 때는 금액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1,000원이라고 작지 않아요. 쇼파 패드로 매출 최적화를 운영했다라고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겨울 쇼파 패드의 870원과 일반 쇼파 패드 1880원의 사이를 스윙하면서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다른 키워드에도 가서 입찰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 매출 최적화의 광고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쇼파 패드를 판매한다고 봤을 때 쇼파 패드가 가장 큰 검색 키워드겠죠. 하지만 겨울 쇼파 패드 쪽으로 뾰족하게 감으로써 입찰가를 떨어뜨리고 상품의 광고 효율을 좋게 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내가 키워드를 알고 있고 그 키워드를 약간 벗어난 키워드에 내가 꼭 1등을 먹겠다. 그러니까 1,800원짜리 너무 비싸니 800원짜리는 내가 먹겠다라고 하실 때는 이 키워드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수동 광고를 걸어요.
두 번째 방법 알려드릴게요.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쓰고 싶으실 때 사용합니다.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쓴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효율적이라는 거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큰 대가가 오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은 조금 들어가고 그 노력에 비해 더 많은 결과값을 얻어내는 걸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광고비를 좀 덜 쓰고 싶다는 얘기예요. 덜 쓰면서 매출을 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광고비를 써야 될 수밖에 없긴 한데, 하지만 나 적게 쓰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수동 광고입니다. 광고를 운영했을 때 10원이라도 벌면 광고를 운영해야지 라는 논리하고는 다른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AI 광고나 매출 최적화의 광고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AI 광고와 매체는 온오프 기능밖에 없습니다. 온오프 기능밖에 없어요. 전체의 상품을 모두 광고를 돌릴 것이냐 AI, 특정 상품을 돌릴 것이냐 매출 최적화입니다. 하지만 수동 광고는 달라요. 수동 광고는 온오프의 개념보다는 게이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강중약을 선택하셔서 입찰가 금액에 따라서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광고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 부분 알아볼게요. 최대와 최소로 내가 입찰하는 단가를 조정함으로써 광고의 형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다르게 세팅해도 광고가 파리하게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수동 광고는 광고의 꽃입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셀러로서 오래 판매하고 싶으면 수동 광고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수동 광고는 이럴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출 최적화 광고를 운영하셨는데 잘 운영이 안 되실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동 광고는 요즘 이제 우리가 시즌 중에 상품이 들어가면 학습 중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학습 중에는 광고가 잘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광고를 소진하고 싶어도 광고 효율적인 개념보다는 광고비를 소진하면서 한번 이 상품을 테스트하고 싶은데 광고가 안 돌아요. 이럴 때는 수동 광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수동 광고에서 키워드 입찰가는 이틀 이내에 검수 기간이 거치기 때문에 바로 운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타겟팅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움직이는 스마트 타겟팅과 비검색 영역을 입찰가로 때리시면 여러분들의 광고가 조금 더 빨리 부스팅이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광고가 제대로 안 되실 때는 수동 광고로 이런 방법을 꼭 사용 한번 해보세요. 기존 매출 최적화 광고는 그대로 두고 수동 광고를 중복으로 같이 하나 더 돌리는 겁니다. 중복 광고 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학습 중에 뜨는 상품 효율 지수 높이기나 중복 광고 상품 없애기나 제한 광고 수익률 변경하기, 그 다음에 예산 증가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이거 무시하시고 그냥 돌리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 수동 광고의 세팅법 관련돼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광고는 세 가지를 건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관 검색어를 추천하는 스마트 타겟팅, 매출 최적화 AI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두 번째, 내가 꼭 1위를 먹어야 되겠다, 이 키워드는 내가 가져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키워드 추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검색 영역입니다. 비검색 영역이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검색 영역은 쿠팡 사이트에서 검색해서 들어갈 때 나오는 광고 지면이잖아요. 비검색 영역은 그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나머지 구간들을 다 비검색 영역이라고 합니다. 장바구니 담았을 때 뜨는 거, 그 다음 함께 보면 좋은 상품, 이런 상품은 어때요? 상품분들을 무작위로 추천하는 광고 영역입니다. 쇼핑몰에서 우리가 보면 노출 유입 전환이잖아요. 노출 유입 전환에서 첫 번째인 노출도를 가장 높일 때는 비검색 영역의 입찰가를 세게 가져가시면 노출도가 커져요. 이제부터 세 가지 세팅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 입력 들어가시고요. 직접 입력 들어가시면 1예산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스마트 타겟팅입니다. 스마트 타겟팅. 첫 번째, 스마트 타겟팅은 내용은 그렇습니다. 검색 결과를 노출들리기 위해 스마트 타겟팅 운영을 권장하며 이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효율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타겟팅은 매출 최저가하고 동일한 기능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최소 입찰가가 100원이에요. 그리고 제한 입찰가는 500원으로 지금 현재 이 상품에 관련된 건 이렇게 나오는데 상품마다 제한 입찰가가 달라지겠죠. 이 수동 광고를 진행할 때 키워드의 연관성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100원이라도 넣고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제외는 제외하고 키워드 추가해서 내가 세팅할 상품을 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글씨가 좀 다른 것도 있겠죠. 겨울 소파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이 겨울 소파 패드에는 제한 입찰가가 870원 나오는 거예요. 겨울 소파 패드에는 1020원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연관감 넣고 싶을 때는 쿠팡 사이트에서 겨울 소파 패드라고 치시고 나서 여기에 첫 번째 나오는 상품을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알리프라이스 까시면 이런 기능도 기본적으로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오셔서 복사, 컨트롤 V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상품이 모두 들어옵니다. 여기서
기본 세팅 값은 이렇게 잡으시면 편해요. 키워드 전체 V 표시, 체크 표시 하시고 입찰가를 110원 정도 때릴게요. 100원이 기본가인데 저는 110원 때리겠습니다. 110원 때리고 내가 먹고 싶은 키워드는 입찰가를 때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겨울 키워드는 겨울이라고 들어간 거는 먹겠다 했죠. 1880원이면 너무 비싸요. 1490원 비싸요. 이 상태로 유지할게요. 1680원도 비쌉니다. 1640원 비싸고요. 2300, 200 비싸네요. 1040원 정도, 요 정도는 내가 가줄게. 귀여워. 예,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겨울 소파 패드 870원, 그 다음에 겨울 소파 패드 1020원 정도는 이렇게 입찰가를 때린 겁니다. 입찰가를 때리고 나서 비검색 영역은 제한 입찰가를 때리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비검색은 100원 놓으시면 됩니다. 100원. 예. 비검색 영역에서 기본적으로는 100원을 세팅하시는 게 여기저기 노출되면서 내 비용이 나가는 걸 줄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광고 보고서를 봤더니 내 상품은 또 전환율이 좋은 상품 같은 경우에는 노출도를 크게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제한 입찰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제한 입찰가를 사용하셔서 내 상품을 여기저기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셔야 돼요. 거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썸네일하고 가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썸네일, 가격, 전환율을 올리기 위해서 클릭도도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 맨 앞에 쇼핑몰의 첫 번째 관문인 유입을, 조회수를 좀 늘려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이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비검색 영역의 입찰가를 또 세게 때리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세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비가 가장 많이 나가는 거에 가장 큰 인자가 뭡니까? 광고 보고서 한번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바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키워드에서 빠지는 비용은 소소해요. 키워드를 열심히 빼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도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비검색 영역에서 나가는 지출 비용이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 광고 보고서 한번 직접 보십시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다 그러면 비검색 영역을 통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비검색 영역에 대한 부분 100원 놓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필살기 하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광고비 소진에서 제일 큰 게 비검색 영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매출 최적화를 하시고 광고 보고서를 보시고 나서 수동 광고를 쓰셨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수동 광고를 한번 운영해 보십시오. 어떻게 운영하냐면 수동 광고를 걸고 스마트 타겟팅을 입찰가를 때리십시오. 그럼 매출 최적화를 세팅하신 거예요. 게다가 키워드가 뭔지 잘 모르겠으면 키워드 잡지 마십시오. 키워드 잡지 마시고 그 다음에 비검색 영역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빠지잖아요. 그 비검색 영역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100원으로 조정하세요. 입찰가 때리지 마세요. 그러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상품의 광고 세팅은 지금은 연관 검색어, 이 상품의 연관 검색어에는 입찰가를 조정해서 광고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비검색 영역의 노출도는 줄이라고 세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팅하시면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안 돌잖아요. 제대로 안 도실 때는 수동 광고에서는 매출 최적화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매출 최적화 복사를 누르시고 광고를 운영하시면 광고의 효율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3%만 아는 쿠팡 광고의 비밀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수동 광고 세팅에서 스마트 타겟팅 입찰가 때리고 키워드 넣지 말고 비검색 100원에 운영하시다가 잘 안 되실 때는 매출 최적화로 복사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한번 세팅 한번 해보셔서 테스트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